이번 시간에는 명제 P이면 Q, 보통 이제 한 줄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P이면 Q라고 해서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두 개의 조건을 화살표로 표현해서 명제를 표현할 건데요. 이 P이면 Q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2이면 x의 제곱은 4이다. 저걸 한번 볼까요? 당연히 2의 제곱은 4죠. 그죠? 그럼 당연히 참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얘는 참입니다. 그럴 때 앞에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으로 나누어 쓸 수 있어요. 그죠? 앞에 있는 조건을 P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 이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꿀이에요. 대부분 명제가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로 이면이라고 한글로 쓰는 것보다 화살표로 표현하면 좀 더 편리하죠. 그래서 P면 Q이다를 이렇게 한 줄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한 줄 화살표는 명제이긴 한데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야.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P면 Q이다. 그리고 화살표를 이면으로 읽어요. P면 Q이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것을 P를 가정, 그 다음에 Q를 결론이라 부를 겁니다. 가정과 결론이란 말로 부를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메모를 해보자. 우리가 이제 명제를 가정과 결론으로 표현할 겁니다. 명제입니다. 명제. 명제.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것을 P, 그리고 이면 Q, 이다로 표현할 건데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제의 참과 거짓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증명 방법 중에 하나가 귀류법이 있어요. 귀류법.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귀류법. 자, 귀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증명 방법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수의 개수는 무한히 많죠. 그죠? 근데 벌써 그거를 2500년 전에 유클리드가 소수의 개수가 무한히 많음을 증명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귀류법이에요. 자, 결론을 부정하여 결론이면 Q가 되겠다. 그지? not Q이면 이렇게 하겠다. 그지?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이면 P가 되겠다. 그죠? 가정의 모순됨을 보입니다.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모순이니까. 이런 증명 방법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불러요. 귀류법은 뭐 소수의 개수뿐만 아니라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할 때도 귀류법을 사용해요. 결론을 부정해요. 루트 2가 유리수이면 하고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가정과 결론이라고 해요. 자, 위 명제에서 가정은 x는 2이고요. 결론은 x의 제곱은 4입니다. 가정과 결론.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7번에서 가정과 결론을 한번 말해볼 건데요. 자, 1번, 2번 한번 써봐요. 가정은 무엇이고 결론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자, 먼저 1번을 보면 1번은 A, B가 짝수이면 이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 한번 써보세요. 가정은 A, B는 짝수이다. 이게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가 되겠죠. 얘는 참인 명제예요.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2번도 보면 가정은 x 이퀄 3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이 x 플러스 3은 9가 되는데 x에다 3을 대입하면 9가 됩니다. 참인 명제가 됩니다. 둘 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특히나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4의 약수 가정이죠. 그 다음에 x는 8의 약수 결론이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나타냅니다. 조건 P는 x는 4의 약수이다. 조건 Q는 x는 8의 약수이다 라고 한다면 각각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한다면 4의 약수는 1, 2, 4, 그 다음에 8의 약수는 1, 2, 4, 8이잖아요. 그죠? 이 둘 사이에 포함 관계를 보는 겁니다. 포함 관계를 봤더니 P가 Q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죠? 이 포함되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포함되는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진리집합이 포함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 Q 이런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조건, 소문자 P와 Q를 이렇게 두 줄 화살표로 표현할 거예요. 포함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P는 Q이기한 P이면 Q이다는 참이다라고 해요. 참이에요, 참. 얘는 참인 명제를 두 줄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참인 영제. 한 줄 화살표는 그냥 명제.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이전의 명제예요. 판별할 수는 있는데 판별하지 않은 거야. 근데 판별했어. 근데 참이야. 그러면 두 줄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포함 관계, 진리집합의 포함 방향과 화살표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이걸 기억해 두면 돼요. 이걸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구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4의 약수는 모두 8의 약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는 당연히 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만약에 그러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P가 Q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P는 Q이기한 P면 Q는 참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쏙 들어가야 돼요. 포함될 때만 참이 명제가 되고 원소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다른 명제를 볼게요. x는 6의 약수이면, 그죠? 조건이죠. 그 다음에 x는 9의 약수이다. 조건이죠. 가정이 p는 x는 6의 약수이다. 결론 q는 x는 9의 약수이다인데 각각을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는 1, 2, 3, 6, q는 1, 3, 9입니다. 포함 관계가 없어요. 그죠? 포함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P와 Q 사이에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P이면 Q 이게 참이 아니란 뜻이에요. 참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포함되지 않으면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짓이 되겠죠. 거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 자, 보자. 명제 P면 Q의 참과 거짓인데요. 항상 다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진리집합으로 표현된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를 할 때 P가 Q에 포함되면 참인 명제,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귀찮은 거야. 아까 선생님이 두 줄 화살표를 미리 썼지만 명제를 쓴 다음에 얘는 참이에요,
그럼 얘는 거짓이에요. 이렇게 매번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두 줄 화살표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두 줄 화살표. 자, 이걸 한번 중간에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 보겠어요. 자, 1번을 보면 x의 제곱이 1이면 x의 플러스 1은 0입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필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필기하는 연습. 오케이? 이거 거짓인 거 금방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필기할 거냐?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모든 문제가 소수령 문제라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의 조건 p x의 제곱이 꼴리 대위의 조건 q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대문자 p는 마이너스 1,1 진리집합 q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포함되지 않네요. 얘는 거짓. 오케이? 거짓. 그러면 얘는 이제 두 줄 화살표로 표현되면 참인데 거짓 가로선을 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짓이라고 한글로 쓸 수도 있고요. 자, 조건으로 나타내고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오케이? 가정을 P, 결론을 Q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볼까요? 6의 약수는 6의 약수는 10의 약수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 가정은 6의 약수예요. 이걸 P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P는 X는 6의 약수이다. X란 말이 없어도 어떤 수니까 X를 붙여서 X는 6의 약수이다. 그 다음에 Q는 X는 10의 약수이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으로 나타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진리집합, 대문자 P, 대문자 Q. 포함되네요. 그죠?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P 두 줄 화살표 Q가 됩니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8번을 볼게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조건 P, 조건 Q를 정의를 하고요. 진리집합 PQ로도 표현해 보세요. 자, 1번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P, 조건 P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X는 소수이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Q를 써야 되겠죠? Q는 홀수이다. 소문자 Q, X는 홀수이다. 두 개의 조건을 나타냈고 이제 진리집합으로 나타냅니다. 대문자 P. 그럼 소수집합은 1, 3, 5, 7 무수히 많죠. 그다음에 대문자 Q도 마찬가지 홀수 아래다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 Q는 요 선생님이 소수에서 2를 빼먹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P를 다시 한번 보면 2죠, 2. 그죠? 2를 빠뜨리면 안 되겠지. 2, 3, 5, 7. 그 다음에 9도 안 들어간다는 걸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홀수와 비교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1 하고 점점점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Q를 보면 홀수죠. 1, 3, 5, 7, 점점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둘 사이는 포함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요. 거짓이 명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제 뒤에서 쓸 거니까 소문자 P 두 줄 화살표 하고요. 소문자 Q하고 아니다. 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줄 화살표가 돼 있으면 참이다. 두 줄 화살표가 아니다니까 거짓이 되겠죠. 자, 이번에 보면 조건 P는 정삼각형이다. 굳이 X는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삼각형은 도형이잖아요. 그죠? 그냥 정삼각형이다로 쓰면 되는 겁니다. Q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굳이 진리집합으로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써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일단 뭐 굳이 표현한다면 대문자 피한 다음에 어, 조건제시법도 표현하기 좀 어렵다. 왜냐면 x 단 굳이 x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 얘는 이렇게 x는 정삼각형, 미지수 x를 도형으로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삼각형으로 표현하지. 그래서 얘는 그냥 말로다가 이건 저기 원소의 알법이나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얘는 P는 정삼각형의 집합이고요. 이런 고민들 여러분도 해봐야 돼요. 정삼각형의 집합이라고 그냥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Q는 이등변 삼각형의 집합.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P는 Q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문자 P이면 Q 참인명제가 되는 거예요. 3번을 볼게요. X가 무리수이면 P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유리수이다. 이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거짓인 명제일 때는 굳이 조건 PQ를 쓰진 않습니다. 참과 거짓만 판별하는데 3번은 거짓인 경우는 발예를 들어요. 발예. 단 하나의 발례, 성립하지 않는 예만 들어도 얘는 거짓입니다. 많죠. 그죠? x 이퀄 1 플러스 루트 2. 그죠?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을 하게 되면 x의 제곱은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3 플러스 2 루트 2. 무리수예요. 유리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발예, 거짓이에요. 발예 하나만 들면 됩니다. 4번을 볼게요. x가 2보다 작으면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쓰면 소문자 P는 x가 2보다 작으면 이것이 되겠고 Q는 x-3, x-5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각각의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대문자 P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지? x가 2보다 작습니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Q도 표현할 수 있죠. 진리집합 Q는 x 단, 이건 해의 집합으로 써요. 해. x가 작은 값보다 작고 3보다 작거나 또는 얘 또는 자 또는 x는 5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부등식의 포함 관계는 항상 수직선이 나타나세요. 자, 이 P와 Q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세요. 자,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먼저 P, 이 X가 2보다 작다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Q. 자, 그러면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3보다 작거나, 그죠?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그러면 X가 2보다 작은 게 쏙 들어가죠. 그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P가 Q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소문자 P이면 Q는 참인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등식의 경우는 항상 수직선 위에 그려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9번 볼까요? P가 해집합으로 주어졌네요. 인수분해에 들어가 있는 상태, 부등식이 해로 주어졌고요. Q는 X는 A보다 크다. 인 관계에서 P면 낙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자, 그건 한번 낙Q를 부등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수직선 위에 그려서 포함 관계를 찾아보세요.